자월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자수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내가? 더 이상 내려갈 대로 내려갔다. 네. 자수라는 것은 더 이상 못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뭐야? 더 이상 위로만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이 자수. 그럼 오화는 반대로 뭐예요? 더 이상 위로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뭐야?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월부터 뭐야? 이제 발산이 시작되는 거고 5월부터는 뭐예요? 수렴이 음, 시작되는 겁니다. 수렴. 그러니까 이 자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발산을 자꾸 시키려고 그래요. 발산. 자꾸. 그러면 뭘 발산시키겠어요, 얘가? 두 가지 발산시키겠죠. 첫 번째 뭐를? 물질을 발산시키겠지. 예? 그러면 네. 겨울에 있는 물질은 뭐예요? 신금? 신금이 되는 겁니다. 신금을 자꾸 발산시키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기운을 발산시키겠죠. 어떤 기운을 발산시키겠어요? 연금? 저 음, 손바닥 한 대 치세요. 네. 뭐예요? 아, 신금과 짝이 이루는 게 뭐야? 답을 알려줬는데 뭐예요? 을목? 간목? 신금에 아, 신금의 짝. 난 너 없이 못 음, 살아. 신금의 짝이 뭐였지? 신금의 짝. 임수잖아, 임수. 겨울은 임수지, 음, 임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자월부터 발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물질 신금을 발산시키고 싶은 거고, 음, 기운 임수를 발산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뭐냐? 금의 기운이 뭐예요? 금의 기운. 토제? 경금이잖아요. 경금. 네네. 그 음, 경금을 뭐야 이제 물질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수가. 음, 그러니까 이 해자 측에서는 이 해수가장은 이제 그 경금의 기운을 담았다가 네. 경금의 기운 너 그만 좀 길을 펼쳐 다 죽어. 네가 자꾸 사람들 통제하고 자꾸 수련만 하면 사람들은 눌려 죽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해 이게 해수입니다. 여기서 멈춰. 네가 틀을 잃었잖아. 더 이상 하면은 다 죽으니까 그만해. 너무 사람들을 쥐를 이게 뭐냐면은 이 쥐를 한 군데 고양이가 몰면요 쥐가 갑자기 미쳤는지 고양이한테 달라들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절대 쥐를요 도망갈 근육을 냅두고 몰아요. 고양이한테 그런 음, 생각을 못 들게 나한테 까불지 못하게 항상 도망갈 자리를 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막 그냥 한 군데 음, 물으면 얘가 나중에 에이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덤벼버린답니다. 음, 그게 그 해수의 역할이에요. 해수는 더 이상 사람들 통제하지 말고 이제 가만히 있어라. 이 드디어 그러면서 이 금의 기운을 경금이란 기운을 물질로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바꿔서 축에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내려는 겁니다. 그걸 발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야? 이 정화는 뭐야? 그 화의 뭐죠? 물질. 화의 물질을 임수의 기운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겁니다. 화의 물질. 화의 물질. 즉, 화의 물질을 뭐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가 이용하면 나중에 다 쓰면 이용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기운은 활용해가지고 뭐야? 활용을 해야지만 이용 가치가 높아질 거예요. 활용은 결국은 이용 가치를 높이겠다는 뜻이야. 활용을 하는 것은 이용 가치를 높이겠다는 거고, 이용을 한다는 것은 뭐야, 이제 소멸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활용과 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사는 뭡니까? 내 머리를 자르는 사람이 이용사입니다. 내 물질을 잘라내잖아.
네. 그래서 이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미용사는 뭐겠어요? 나를 음, 기쁘게 해주잖아요. 나를 파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원래는 이 미용사들은 원래 머리 자르는 사람이 아니라 헤어 디자이너예요. 머리를 어떻게 이쁘게 저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용사와 미용사의 차이가 있어요. 어? 지금 이미용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반드시 이렇게 이게 구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용사 그러면 여자들이 주로 다니면서 머리 파마하고 뭐 머리를 만들고, 이용사 남자들이 다니면서 머리를 잘라내고, 남자가 우리 이발소라고 하는 데 가서 파마해 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정화의 물질을 이용해서 임수의 기운을 어떻게 발산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네. 자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금의 기운과 화의 물질을 모으는 곳이 어디예요? 해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자월부터 이렇게 발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월은 이제 요 개념을 잘 알아야 돼. 발산하는데 뭘 발산하냐면, 물질로는 신금을 발산시키고 싶은 거고, 기운으로는 임수를 발산시킨다. 근데 여기서 을목을 발산시키고 병화를 발산시키면 돼야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죠.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춥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 발산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이 대설이잖아요. 네. 대설 때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와야 돼요. 이 물질을 발산시키니까 추워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눈도 와야 되고, 하얗게 모든 거를 다 덮어놓고, 드디어 이제 다 덮어놓고 여기서 새롭게 이제 발산시킨다는 거죠. 모든 걸 덮었잖아요. 이 대설의 뜻이 그 뜻이에요. 모든 거를 큰 눈이 와서 덮었다. 뭐 어디서 발산시켜야 돼요? 내부에 외부에요? 외부? 외부. 내부에서 발산시키는 거예요. 아, 네. 그래 대설이라고 한 겁니다. 대설. 네. 그러면 5월에 있는 절기가 뭐예요? 5월에 있는 절기. 망종이 있습니다. 망종. 망종. 아, 네. 5월에는 뭐가 망종이 있는 겁니다. 망종. 5월은 망종이 되는 거. 망종. 꽃이 드디어 꽃망울을 이루었다가 망종입니다. 네, 네. 이거 꽃망울이 수렴인데, 이거 망종 어디서, 꽃망울이 어디서 일어나? 사, 환대 어디요? 내부에 외부에요? 외, 외부라는 외부. 거. 외부에서 제가 드디어 꽃이 지고 드디어 열매가 서서히 수렴되는구나. 이 망종의 뜻이 그 뜻입니다. 응? 꽃망울이 일어나니까 얘가 드디어 꽃으로 볼 때 몰랐지만 이게 무슨 열매가 되겠구나. 응? 그래서 이 종류가 드디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먹을 수 있는 열매인지 못 먹는 열매인지 결정되는 겁니다. 그걸 망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망종. 대설은 큰 눈이 와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내부에서 발산하는 거고, 망종은 드디어 꽃망울이 터지면서 뭔가 열매가 맺히면서 뭔가 이 과일에 이 쓰임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못 먹을 과일, 이거는 먹어도 되는 과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절기라는 거 다 그런 거. 인간이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오늘이 이제 드디어 대설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람들한테 욕하면 안 돼요. 내부로 꾹 참아야 돼, 내부로. 네. 사람들 욕하지 말고,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는 그냥 웃으면서 어차피 너는 끝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 개념은. 그러니까 자수 갖고 있는, 두 분 다 자수가 갖고 있네. 네. 그러니까 우리 마조 선생님은 이제 오늘부터는 조상욕 하지 말고, 저는 원래 조상욕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겉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만 해. 어? 그리고 우리 최윤님은 남편 욕 하지 말고 속으로만 하고, 네. 우리 집이 왜 이 모양이니? 지금 이 일지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고, 연지는 내가 과거에 살았던 집이에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안 들어도 다시 정리정돈을 하면 돼요. 어? 그러니까 속으로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수 있는 사람들은 뭐야? 무슨 병이 있겠어요? 화병이 있습니다. 화병.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운동을 하면 어디서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해야지. 남 욕하려면 혼자 해야 될 거 아니야. 혼자 하면서 이렇게 밑에다 대고 땅에다 대고 욕을 하라는 거야. 위에다 대고 하지 말고 이제 내부에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있는 것을 다 땅으로 다 내뱉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땅에다 많이 하면 할수록 뭐야 기존에 있던 걸 다 털어내고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야. 우리가 결국은 우리는 뭐야 서로 어떻게 이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지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점프할 때 무릎을 먼저 굽히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에서 떨어질 때도 먼저 위에다가 몸을 쭉 핀 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수 발사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청력이래요. 청력을 즉 많이 배탈하면 배탈할수록 추진력, 다른 말 추진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수가 있는 사람은 뭔가 추진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뭔가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다.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수입니다. 근데 어떤 잠재력이냐? 밀어내는 힘이라든가 추진력이 있는 거고, 이 오화도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오화의 잠재력은 뭐겠어요? 이거는 이제 인력이라고 그래. 인력, 끌어당기는 힘. 다른 말하면 중력이라고도 하고, 인력이라고. 이건 뭐야? 추진력이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떨어지는 힘, 낙하력이라고 합니다. 잘 떨어져. 낙하력, 추진력 이런 겁니다. 그런 잠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낙하력. 오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여름이니까 어울리는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도 어느 딱 시기가 되면 나 이만 갈게. 낙하력입니다. 떨어질 낙자. 아니야.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 사화가 있는 사람은 뭐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래서 그래서 이 사화를 신선의 글자라 그래. 신선의 글자가 뭐야?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 사화가 있는 사람은 유희의 글자야. 유희. 네. 유희. 사화가 있는 사람은 유희를 즐겨요. 유희. 신선의 글자거든. 나도 사화가 있기 때문에 신선해, 신선. 뭐 한 군데 하게 되면 그냥 거기에 몰입해버려. 시간 가는 줄 몰라. 근데 오화가 있는, 난 오화 있는 사람이 최고 부럽더라고. 자수 있는 사람도 부럽고. 나는 사화밖에 없어가지고. 물론 내가 이제 축토가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하여튼, 이 오화나, 그러니까 오미, 자축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딱, 그거잖아요. 신데렐라. 12시가 다 돼가면은, 저희 뭐 그만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봤을 때, 오미가 있다. 이 사람은 보면, 이 사람은 뭐야? 잘 끊어낸다. 자기를 딱 하는 거. 왜? 이 여름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금이 지는 곳이잖아요. 네. 금의 뜻이 뭡니까? 통제력과 뭐죠? 절제력이잖아요. 통제력은 뭐야? 경금이잖아요. 절제력은 뭐죠? 신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수부터는 뭐가 이 겨울은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겨울은 뭐가 만들어져? 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목이 뭐라고 해서 목은 뭐야? 이 존재성과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절제하고 통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완전히 존재를 드러낼 줄도 알아야 되고 어떤 이 자율적인 것도 좀 줘야 된다는 거죠. 목이라는 거, 이 목이 서서히 이제 겨울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갑자을축이 왔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이지. 어? 서서히 만들어졌는데 먼저 이런 사람이 어떤 식이었어요? 한겨울에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 그냥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런 거야. 네. 이런 겁니다. 갑자을축. 어. 네. 음. 오 마이 갓입니다. 그러니까 되지 않는 일 하고 있는 거야. 되지 않는 일. 대신 좋은 점은 뭐야, 이제 이 궁금증이 있으니까 뭔가 궁금한 겁니다. 이런 애들한테는 책 하나 갖다 주면 돼요. 책 많이 갖다 주면 돼요. 아니면 핸드폰 하나 갖다 주든지 아니면 그 뽀로로 하나 만화 영화 틀어주면 됩니다. 갑자을축이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 갑자을축이 있다. 어떤 애가 갑자을축이 갖고 있다. 그러면 어느 애가 이 궁에 따라 틀리게 갑자을축 뭐야? 그냥 한시도 가만히 못 있어. 갑자을축.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면 냄비근성이라고 그래. 냄비근성. 냄비근성. 근데 갑오을미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야? 무쇠솥. 무쇠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쇠솥은 불이 없어도 그 열기가 오래 가잖아요. 네. 냄비는 라면 끓일 때만 필요한 거지 아무 그냥 필요 없잖아요. 그럼 갑자을축 애들은 뭘 줘? 무슨 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갑오면 뭐야? 설렁탕, 뭐 오래 먹는 거. 네. 오래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네. 어리 쫄딱가 오래 먹어야 5분에 하나 먹고 나가서 일해야지. 네. 그럼 갑자을축은 뭐 쫄딱오겠죠? 인스턴트 먹고. 이게 이제 아주 육식간지 내가 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오을미 네. 무쇠소. 한번 달궈지면 그 열이 식을 줄 모른다. 그래서 뭐야? 갑질하는 겁니다. 갑질.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 그냥 가만히 냅둬야 돼. 혼자 그러니까 여기 계속 껴봤자 한테 주워 맞아. 이런 애들은 피해야 되는 거야. 갑오을미 얘네들은 뭐야? 내 주위에 눈 마주친 놈은 죽는 거예요. 이게 12운성으로 이게 무슨 사지잖아. 사지. 12운성 배웠죠? 네. 갑한테는 이거 사지가 되는 겁니다. 사지. 음. 이거 갑한테는 이게 묘지가 되는 거니까 이 갑이 믿다. 이거 뭐야? 그 친구 잘못 들어갔다가 이제 작살 나는 겁니다. 이거는 물귀신 사지 묘지에 있는 깔고 깎은 사람은 물귀신들이야. 물귀신 작전. 같이 가자.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먼저 뭐 돈으로 꼬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에 사지랑 묘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일간이 간목일간인데 뭐 일지에 오화라든가 뭐 다른 데 미토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냐? 사람의 환심을 사. 그러니까 나 대신 네가 죽어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십이운성을 할 때 뭐 배웠어요? 쇠지, 병지, 사지, 묘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재물이나 이 재물이 있어야 돼. 이 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물질이 이제 그래서 이 정신적 물질이냐, 네. 뭐 육체적 물질이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음, 근데 이 물질을 반드시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육체적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정신적으로 이런 사이비 종교 애들, 음,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의 그 교주들 정신적으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 네가 죽어라. 음, 아니면 육체적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힘이 센다든가 아니면 뭐야 저 사람의 약점을 딱 쥐고 있는 사람들. 갑오을미는 저 사람 이 금들의 약점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지 병지 묘지 간목일간이나 을목일간이 세지 병지 묘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뭔가 물질이 정신적 물질이 육체적 물질이 뭐야 어떻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을 자기를 홀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지옥의 환란을 맞게 하는 겁니다. 갑오년에 갑오을미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씨가 민주당 홀대했잖아. 네. 그러니까 하야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12월 갖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대선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 이건 뭐더 구체적인 거 있지만 구체적인 해봤자 여러분들 머리만 아플 것이고 이런 것 여기까지 한 정도는 유추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참 뭐든지 근본에 있다. 근본 뭐든지 본질에 있다. 우리가 항상 초석을 다지잖아요. 초석의 뜻이 이게 주춧돌이거든요. 기초가 되는 우리 집질 때 옛날에 이 주춧돌에다 이렇게 나무를 올려. 옛날에 나무집이었으니까 요 나무가 꺼지자 이 기본이 잘 돼 있어야지 이게 어떤 상황이라도 다시 여기다가 근데 기본이 없으면 이게 푹 꺼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근본 본질 이치 원리 이 원리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누가 나를 괴롭혔는데 뭐 짜증나갖고 내가 그러니까 이 항상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니 원론을 알아야지 뭘 아는 거지 뭐 아니 1 더하기 1도 2고 1 곱하기 1은 근데 니미래 1이야. 그럼 1 더하기 1이 더 큰데 왜 1 곱하기 1은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여기서 헷갈리는 겁니다. 아, 더하기가 더 크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1 곱하기 1은 1인데 1 더하기 1이 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이 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둔해요. 9 더하기 9는 몇이에요? 네? 여보세요? 18이 9 곱하기 9는 80이. 거꾸로 82. 이거 이때 되면 이때 비로소 알아. 아니구나. 곱하기가 더 컸구나.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 1 곱하기 1은 1이야. 그러니까 사람끼리 아무리 거시기 한다 그래도 많은 게 나중에 가보면 이 9가 이제 임수잖아. 임수. 결국은 모든 건 수에서 나오는 거지. 81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3 더하기 3은 몇이죠? 6.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몇이에요? 4. 2 곱하기 2는 4. 여기서부터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음, 을이 되니까. 어, 그래서 이 1이 갑이고 2가 을이 되는 거예요. 그 을들이 뭐야? 항상 의심병 환자들이야. 네.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1 곱하기 1은 1이 되니까 야, 씨, 야, 더하기가 더 많은갑다. 근데 2가 되니까 똑같아지니까 여기서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3 더하기 3을 해보니까 이제 확실히 아는 겁니다. 3 더하기 3 몇이죠? 6. 3 곱하기 3은? 9. 이게 아니네. 이 병화가 되면서부터 뭐야, 이게 아니구나.
어. 병화가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이제 나 혼자 알았다. 이거 근데 병화부터 이제 남들과 소통해야 되겠구나. 병화가 소통입니다. 4 더하기 4는 몇이죠? 8. 8, 4 곱하기 4는 16, 이때 보니까 야, 2배 차이가 난다. 이 정합니다. 얘는 소통만 해. 얘는 교류만 합니다. 뭐 3이니까 뭐 조금 가지만 얘는 뭐 확실히 2배 차이가 얘는 뭐야? 얘도 소통하는데 야 이건 그냥 소통하는 게 야 뭐 반드시 뭐 교육을 통해서 뭔가 반드시 뭐 이득을 취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언제 한번 이 수비학 하는 사람 뭐 이거 설명해 줬어. 이거 자기가 그 10분 있다 가더라고. 그냥 선생님한테 내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해 보려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 설명해 보세요. 왜 여기까지 하면 왜 1 더하기 1이 더 크고 1 곱하기 1이 작고 2 더하기 2부터 같아지고 이때부터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저한테 그 더하기와 곱하기와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냥 가더라고. 신기하죠? 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여러분들? 네. 왜 안 했어요? 이제 할게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 네. 그러니까 이 곱하기, 더하기 이런 것들 항상. 어떤 사람이 뭐 옛날 하나의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집 큰 부잣집 이 사람이 되게 이제 이 수전노라고 이제 수전노 돈만 밝히고 아주 되게 이렇게 수전노라고 그래야지 이런 거 스쿠리 같은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집에 딸이 너무 이쁜 거야. 어? 이 집에 딸이 너무 이뻐. 근데 저걸 어떻게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집이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이 남자가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 내가 여기서 하루에 오늘은 한 알만 받겠다. 쌀 한 톨만. 내일은 쌀 2톨을 주시고 그 다음 날은 4톨을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땡 잡은 거 아니야. 에? 그래서 저 딱 2달만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았다고 이제 그래서 계약 이거 다 써갖고 이거 여기서 쓰지 말고 우리 저 사또 앞에서 그때 말로 공증을 합시다 그런 한 거야. 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저 건강하고 이런 놈이 하루에 쌀 한 톨, 그 다음에 2톨, 그 다음에 4톨 이렇게 받는다니까 너무 땡 잡은 거야. 응? 사또도 이게 이제 복리의 무서움을 얘기하는 거야. 복리. 네. 그러다가 한 달째 되니까, 그러니까 열흘째 되니까 쌀을 1024톨을 줘야 돼. 어? 그 다음 날은 몇 톨을 줘야 돼요? 2048톨을 줘야 돼. 어? 그리고 쭉 가니까 한 달째 되니까 쌀 한 가마를 줘야 돼. 그 다음 날 2가마니. 그 다음 날 4가마니. 그 다음 날 이 사람이 나중에 살려달라 그러니까 뭔 소리냐. 다시 사또한테 가자. 내가 2달 계약했는데 이 사람이 못 준다. 그러면 네 원하는 조건이 뭐야? 그러면 나는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고 싶소. 결혼했대요. 그래서 이 집을 아주 훌륭하게 번성시켜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고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 복리라는 거 복리.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을 해요. 오늘 하나만 알아요. 내일 2개 알고 그 다음날 4개 알고 그 다음날 8개 알고 그 다음날 16개 알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 터지니까 그냥 오늘 하루에 하나씩만 알자 이거야. 1 플러스 1도 돼도 1년 뒤에 되면 365개를 알아요. 욕심 있는 사람 이렇게 하고 그럼 그 다음날은 이제 32개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죽는 겁니다. 그 다음날은 언제 64개를 알아야 돼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개씩 알자 이거죠. 그래서 1년 뒤에 365개예요. 오늘부터 한자 한 글자씩만 써요. 그러면 1년 뒤에 365개의 한자를 압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그러니까 우리 실력은 뭘로 는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 비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탈로 이루어지면 뭐예요? 정상에 올라오면 다시 비탈로 떨어집니다. 예? 하지만 계단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맞은편에도 또 다른 계단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야? 떨어지는 게 올라가기는 되게 힘들죠. 예? 네. 근데 떨어지는 건 뭐야? 천천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실력이라든가 모든 물질은 반드시 이 계단으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계단, 그러니까 모든 계단. 비탈로 올라가면 반드시 빨리 갈 수 있으면 빨리 내려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냄비 근성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라면이 이 정크 식품이에요. 먹긴 좋지만은 먹고 나서 반드시 후회하잖아요. 라면, 두 분 다 라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예? 어릴 땐 좋아했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해요. 냄비. 우리는 뭐야? 무쇠에서 가마솥 먹어야 가마솥에다가 해 먹어야 돼. 가마솥. 우리는 가마솥처럼 우리는 속이 든든해지는 거야. 이건 겉만 빨리 타지만 이건 속이 든든. 대신 가마솥을 열받게 하려고 그러면 뭐야? 밑에서 불을 막 때워야 돼. 네가 불을 오래 줘 지속적으로. 냄비는 그냥 바짝 태우고 말잖아요. 가마솥을 가스불로 달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친놈 소리 듣는 겁니다. 가마솥은 장작을 패서 오랫동안 달궈야 되는 겁니다. 우리 냄비 근성.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비탈길을 걷지 말자 이거죠. 비탈길 걸어봤자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뭐야? 계단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올라가자 이거죠. 계단은 올라가다 떨어져도 또 요 위치 있지만 비탈길 올라가다 굴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어디로 가요? 밑에서 다시 올라와야 돼요. 네. 근데 뭐 반대로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비탈길로 떨어지지 말고. 비탈길로 올라가서 계단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이게 진짜 착각이야. 근데 계단으로 올라간 사람은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둡니다. 혹시나 비탈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계단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고. 근데 비탈길 올라간 사람이 계단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건 착각입니다. 착각. 남을 실컷 때리고 그 사람이 용서해 줄 거라고 우리는 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남한테 실컷 맞은 사람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죠. 예? 용서할까 말까. 근데 남을 때린 사람은 선택권이 없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저 사람 용서해 줄 거야. 막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자월이 시작되는 올해 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자수는 밑에 이제 끊어질 것이 없다. 더 이상 밑으로는 더 이상 추락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위로 이제 날개만 달면 됩니다. 자수부터 이제 날개를 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두 날개 달아봤자 그러니까 하나씩 달으라는 거죠. 자수부터. 그러면 자수부터 닿는 거 맨처음에 뭐를 달아야 되겠어요? 자수의 날개. 뭐를 달아야 돼요? 일단 신금부터 달아야죠. 그다음 나중에 뭘 달아? 음수. 을목을 달아야죠. 이렇게. 신금과 을목을 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경금부터 밑으로 내려야 되고 간목을 밑으로. 그러니까 이 자수라는 것은 드디어 신금이 을목을 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고 경금이 이제 간목이 되기 위한 활발한 움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밑에를 지지하고 위로 이 날개를 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추진력을 신금과 을목은 전부 추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이 날개를 다는 사람은 개수예요, 임수예요? 개수. 개수? 임수가 날개를 다는 거죠. 임수가 신금이라는 날개를 달고 을목을 달기 위해서는 먼저
개수가 먼저 있어야 돼 다룰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최종도 달고 싶은 거는 요거라는 거, 요거. 목과 금을 달고 싶은 거예요. 요거는 직접 달면 되잖아요. 천지에 겨울에 널려 있는 게 신금이니까 요거를 봄의 을목이라는 날개로 바꾸는 건데 지가 못하니까 개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도 뭐야? 얘도 수잖아요. 얘도 막말로 내가 수인데 내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누굴 시켜? 간목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신임, 개각, 을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해자축, 임묘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에서부터 해서 해자축, 인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묘잖아. 해묘. 네네. 여기 이제 시작해. 그러니까 해묘미 삼합이 있는데 신금이 없으면 말짱 도루함이 타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지지 해수가 있고 뭐 어디 묘가 이렇게 있고 있어요. 예? 네. 눈을 쳐다봐도 신금이 없네. 예? 천간에 네네. 말짱 도루함은 남들이 알아보지 않고 물론 해수 자체 신금이 잔뜩 있긴 있죠. 근데 이건 아직 가장 물질이 된 신금이 아니지만 축을 지나와야 되니까 나 되지만 천간에 없으니까 남들이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얘는 뭐 열심히 했는데 남들은 얘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 말짱 도루함 타불. 그러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유금이라든가 술토를 갖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유술입니다. 여기 있고 신금이 있으면 뭐 금상첨화겠지. 근데 묘가 있는데 내비라 을목이 없으면 또 말짱 도루함이 타불.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진토라든가 사화는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네. 정말 이게 있으면 뭐 좋겠죠. 이게 묘진사입니다. 응?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그런데 뭐 을에 있고 막 신묘로 있다. 그럼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대치고. 의뢰가 있고 신묘가 있으면 뭐예요? 서로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요? 을신이 서로 충하고 있으니까 싸우겠어. 못 싸워, 절대로. 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상대방이 갖고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눈치만 보다. 네. 이렇게 을의 신묘 글자는요, 눈치가 더럽게 빨라요. 되게 소극적이 되겠죠, 눈치 보니까. 네. 자기 딴에는 뭐야, 나는, 한 군데 휩쓸리지 않아. 나는 그냥 중심을 잡고 싶어. 나는 중도야. 뭐, 개뿔 뜯도 못해요. 선택장애입니다. 선택장애. 이런 애들 뭘 좋아해? 이런 애들 짬짜면을 좋아해요. 짬짜면. 이 뭐냐? 나는 이거 시키, 넌 이거 시켜라. 그래서 서로 반반씩 나눠 먹자. 이런 사람들 밥을 어떻게 봐? 항상 섞어 먹어. 뭐 혼식을 한다든가. 네. 한 가지 못 먹는 겁니다. 선택장애예요. 한 가지 못한 거예요. 왜? 근데 반대로 신의 을묘가 있다. 이런 뭐야? 될 대로 돼. 일단 나는 내 할 일 했어. 너도 네 할 일 해. 이런 애들은 반대겠죠. 적극적이나 책임감이나 의무감 따위는 없어. 난 내 할 일 했어. 네가 네 할 일 해. 이 사람들은 눈치 제로입니다. 똑같이 일신이라고 눈치가 있을 것 같죠? 절대 밑에 이 지지에 따라 틀린 겁니다. 눈치 제로.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이 옆에서 쓸어 죽더라도
신경 안 쓰고 가요. 근데 전화는 해줘. 119에다가. 뭐 119 사람이 전화 와잖아. 뭐, 나 거기 떠났는데, 그 근처 한번 가보세요. 별로 신경 안 해. 요것도 자기는 중심과 중도를 지킨다. 내일 아니면 신경 안 쓴다. 이런 걸 또 표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틀리는 거죠. 얘는 선택장애지만 얘네들 뭐야? 무관심이 선택을 했어. 선택을 너무 잘해. 얘는 진짜 무관심한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뭐에 위에 있냐에 따라서 이거 두 개 없다. 어? 어? 네. 여기에 뭐 정의 정의 계묘가 있다. 이거 삼합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예, 네가 해, 내가 해, 막 그런 거야.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삼합을 공부할 때 이제 삼합론 할 때 다시 이제 요 디테일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반드시 해면미 삼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이 신금인과 유술이 있어야지만이 해면미 삼합이 원활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없다 그래도 묘진사가 을목으로 나와야지만이 뭔가가 된다는 거죠. 근데 둘 다 없다 그러면 뭐야? 그냥 남들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남들 하니까 하는 거. 남들만 계속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세웠다 엎었다 세웠다 엎었다 하는 겁니다. 남들이 하면은 우르르 이런 주식하면 뭐 오르는 것만 사요. 떨어지면 또 어유 떨어졌는데 또 팔고 결국 나중에는 깡통 계좌입니다. 네. 남들 하는 거에 우르르 가는 겁니다. 우르르 가갖고 떨어졌네 그러면 좀 참아야 되는데 또 어유 또 팔았지만 또 올라. 아유 그럼 또 사. 또 나중에는 깡통. 돈이 어디로 갔지? 그러니까 귀신이 고칼 노릇이 있는 거예요. 막 개해 막 개해 막 을묘 있는 애들 막 귀신 고칼 노릇. 개해 뭐 정묘 있는 애 귀신이 고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수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격각을 배울 거예요. 격. 지금 생 배웠죠? 네. 격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격의 한자를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여기 언덕에서 뭔가 언덕이 생겨서 막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첫 번째 들은 뭔가 사이가 뜨다. 뭔가 사이가 벌어지다. 사이를 떨어뜨려도다. 사이. 그러니까 뭔가 또 막히다. 뭔가 막히다. 막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격은 반드시 요거를 놓치면 안 돼요. 경계가 구분되는구나. 내 편인 줄 알았지만 남의 편이구나. 이때 아는 겁니다. 격에. 이런 개념이야. 저게 저 새끼가 내 편인 줄. 이래서 인과 지는 격이잖아요. 이게 같은 봄에 있는 글자인데, 야, 저 새끼는 내 편이 아니구나. 또 사와 미가 같은 방합 구조를 짜고 있는데 서로 떨어져서 야,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구나. 신과 뭐죠? 술은 내 편이 아니었구나. 해와 뭐요? 축은 내 편이 아니었구나. 왜냐면 얘는 인호수 삼합을 하고 싶고 얘는 뭐야? 신자재 삼합을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화삼합과 수삼합으로 서로 대칭을 이루겠구나. 얘는 신은 반대로 수삼합을 하죠. 이거는 화삼합을 하죠. 사화는 무슨 삼합을 해요? 유구. 사유축 금삼합. 얘는 뭐야? 해묘미 목삼합을 하는구나. 얘는 뭐야? 해묘미 목삼합을 하는 얘는 사유축 금삼합을 하는 거야. 같은 방합인데 목방합을 이루고 있고 화방합을 이루고 있고 금방합을 이루고 있고 이거는 뭐야? 수방합을 이루고 있는데 저 새끼가 생각하는 물질은 완전 나랑 정 반대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데 저놈과 나가 똑같은 집에 사. 그러니까 이 방합은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합을 쉽게 얘기하려면 한 집, 한 동네에 사는 겁니다. 방합은 뭐예요? 한 집에 또는 한 동네, 나도 같은 학교 사는 거지만 삼합은 뭐예요? 동상이몽이에요. 속은 따르는 동상이몽. 같은 집에 사는데 생각하는 게 얘는 화삼합과 놀고 싶고 얘는 뭐야? 수삼합이라는 글자와 놀고 싶은 거고. 이게 바로 이제 방합에서 일어나는 격이라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사주에 삼위가 있다. 아니면 뭐 해축이 있다. 신술이 있다. 인진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조직 속에서도 어울리지만 반드시 이 사람은 생각하고 뭐 행동하는 것은 정반대일 수도 있겠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까딱하면 뒤통수 칩니다. 배신, 뒤통수 아이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한테 배신이라고 하면 안 돼. 이 사주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네. 배신보다 적당한 선에서 떠나겠구나.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었으면 떠나겠구나. 이렇게 인지해 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과는 뭐야? 이 속 깊은 내용을 일하는 것보다 그냥 이 비즈니스적 관계, 사회적 관계 보면 그냥 깔깔깔 웃으면 돼. 그냥 네. 서로 내가 뭐 서로 충고하고 할 것도 없어요. 예. 인이 지한테 충고하면 뭐 할 거야? 이미 신자진은 물질이 완성된 놈한테 인이 가서 야 너 말이야 뭐가 가봤자 이 병신 나는 막 물질을 완성한 놈고 너는 이제 물질을 만들려고 시작하는 놈이 나한테 뭔 소리 하고 있는데 저 미쳤나 저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에? 그리고 진토는 뭐야? 야 나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너는 임마 선택할 수 권한이죠. 결정은 못 하잖아. 근데 나한테 왜 저 지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 뭔 의미인지 알겠죠? 네네. 네. 이런 게 이제 원국에 이 격이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원구 음, 대운에서 격이 짜지는 경우도 있잖아. 그 시기 때 어느 궁이랑 격이 짜져 있냐. 이 월주랑 짜져 있는 격은 논하지 마요. 이건 당연히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요. 네. 월주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지만 이 월주 격을 떠나서 내가 이래서 내 월주의 합대운인데 이 합 글자가 다른 글자랑 격을 짰을 때는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또 세운에서 내가 어떤 글자가 왔는데 다른 글자랑 내가 월주나 일주나 시주에 뭔가 격을 땄다. 그러면 올해는 내가 이러한 막히고 뭐 사이가 멀어지고 어떤 경계 구분이 확실해지는 그런 때가 오는구나. 그러면 그 궁에 있는 거면 올해가 지금 묘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원국에 사화가 연지사화 있는 거는 물어보지도 말고 내가 뭐 일지라든가 월지라든가 이런 뭐 사화가 있는 사람들 또 축토가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뭔가 격이 있는데 근데 당연히 이거는 내부적 문제나 외부적 문제라는 거지. 봄과 여름 봄과 겨울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묘사가 격이 되면 내가 외부 활동성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는구나. 그러면 묘축으로 있는 사람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생기겠구나. 그래도 올해 묘년에 사와 있는 사람은 전부 외적 활동성이 있을 때 반드시 뭔가 사이가 멀어지고 뭔가 막힘 현상이 되고 뭔가 되는 거 장애가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올해 초연님 올해 묘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화가 월지 있으니까 내가 사회적 활동성에 뭔가 막힘 현상이 생기는 거고 시주에서 사화가 있으니까 나 개인적 추구 성향에도 뭔가 막힘 현상이 좀 생긴다는. 근데 극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거는 극복이 되겠죠, 묘사는. 네. 근데 시지랑 이렇게 짜는 거는 극복이 돼야 안 돼요. 시지에 격형이 있으면 생격형이 있으면 극복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서 내가 수용하라 그랬죠, 그냥. 네네네.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식 이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개인적 네. 추구성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세상 태어난 이유는 시주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날 그 시를 딱 찍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절대 변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게 딱 두 개예요. 연주와 시주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나의 근본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월주와 일주만 맨날 변하는 거야. 너 잘났니, 나 잘났니. 나 임마 너 나갖고 임마 우리 집안이 폭삭망했어. 나는 엄마 만나갖고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난 너 같은 자식 나갖고 그냥 되는 일이 없다. 막 그거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월주 일주 맨날 싸워. 좋아도 싸워. 그냥 엄마가 뭘 알아. 저 새끼는 내 뜻도 안 따라줘. 맨날. 엄마들끼리 만나면 무슨 욕부터 하느냐. 남편 욕은 졸지면 자식 욕부터 해요. 아우, 우리 애 새끼는 말이야. 아우, 나를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지. 어? 맨날, 학부모들이 이렇게 가는데 가서 이게 보면요. 옆에서, 학부모들이 이제, 한 10시, 11시 되면 이제, 그걸 뭐라 그러지? 아점을 갖다가 뭐야? 브런치? 네네. 그러면서 자기 자식 욕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돌려가게 하는 거야. 욕하면서 그래도 우리 애는 잘해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시장은 전부 다 자신 욕으로 시작해. 그래서 남편 욕하고 네. 또 누구 욕해? 시부모 욕하고 부모 욕하고 형제 욕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뭐 자식한테 맞춰주고 살아 뭐 이렇게 하는 거. 아우 나는 우리 남편 아우 저 새끼는 아우 그냥 뭐뭐 하는 척하고 살아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뭐뭐 하는 척하고 살고 자식한테 맨날 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남자 여자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그 시를 선택했기 때문에 방법 없어. 그래서 우리는 시주와 연주는 절대 변한다 못 변한다. 하지 않는다. 월주와 일주만 맨날 변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결국 봐 우리 외적 환경입니다. 태어날 때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요거는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요 결정된 것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결정되고 선택한 거. 이해됐죠? 네. 이제 다음 시간 2교시 때 이제 격에 대해서 이제 세분화 시켜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6시 10분에 하겠습니다. 네.